홍안의 시사야. 20, 30대가 이번 대선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위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권지웅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청년 표심을 공략할 계획인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위원장직을 맡게 된 소감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이 무겁습니다. 풀어야 될 청년 문제도 많고, 최근에 이제 청년 실업률이 거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질 실업률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코로나 등으로 어떤 경력의 격차, 교육의 격차 이런 문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선대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선대위라는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좀 신속하게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에 대한 입장을 낸다든지, 혹은 아니면 캠프에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소위 가지고 있는 감수성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문제를 시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선대위 위에는 후보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후보와 직접 연결된 청년선대위이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전환 선대위라고 있는 본 선대위와 좀 기민하게 역할을 해야 사실은 이 캠프 운영에 깊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선대위 공식 명칭이 다이너마이트 네. 청년선대위라고 하던데요. 네. 앞서 김민하 평론가하고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짜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에서 따온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시민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까? 예. 이런 걸 저희가 이야기하다가 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낡은 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할 만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회의 때 나누다가 네.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좀 주변에 여쭤보니까 차라리 직관적이다. 역할 자체가 네. 그려진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좀 파격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처음 인선을 발표했고 네. 이제 정말 다양한 청년들 혹은 아니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젊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게 아마 꾸려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목소리들로 이제 당을 바꾸거나 아니면 캠페인을 바꾸거나 해 나가야죠. 이 선대위 내에 민주당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와 남혐 둘 다 싫어 위원회 이 두 개 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일단 두 개 위원회를 발표했는데요. 이 두 개 위원회만 있을 예정은 아니고 앞으로 되게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 말씀드린 민주당 꼰대짓 그만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변하면서 어떤 시대의 감수성이나 아니면 문제인식의 기준도 같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희가 좀 적절히 찾고 적시에 바꿔낼 수 있으면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신뢰를 조금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른바 이제 꼰대짓을 못하게 민주당에서 견제하는 내부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 대표적인 꼰대짓이라고 지목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한준호 의원을 비판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한준호 의원님의 페북 글이 제가 당시에는 직접 봤던 건 아니고
주변의 친구들이 그 글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저한테도 막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은 여성과 낳지 않은 여성이 비교되는 듯한 표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성을 그런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낳았다라는 것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와서 예. 사실은 어쨌건 저희 이제 민주당 내부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했으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줄여나가고 그리고 적시에 바꿔 나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사실 한준호 의원님께서도 바로 이제 사과 논평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덜 일어나게 혹은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좀 제때 바뀔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 젊은 층이 가장 싫어하는 민주당 꼰대짓 이건 말고 또 네. 없습니까? 예를 드신다면? 뭐 예를 들면 조금 막연하게는 뭔가 가르치려는 태도라든지 네. 아니면 대체로 이미 자신의 생각이 이미 옳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든지 문제를 좀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사실은 워낙 다양한 것을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래서 내린 결정을 네. 사실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태도 역시도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완전히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어쩌면 끝까지 설명해내는 게 옳은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시민들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게 옳을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 좀 상황의 그 논쟁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 나가야겠지만 여튼 좀 반응성이 낮다는 대체적인 평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정치권에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정의당 의원 간의 페미니즘 공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위원회. 네. 뭐 그 기구의 명칭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젠더 갈등 자체를 이 위원회를 통해서 풀겠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젠더 갈등으로 파생된 어떤 혐오적 주장들에 사실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되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좀 가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여성, 20대 남성, 30대 여성, 30대 남성이라고 하는 기준으로만 계속 어떤 청년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한 4개의 칸에 있는 집단이 어떤 주장에 동의하는가만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월세비 부담이 있다든지 아니면 육아 문제가 있다든지 뭐 1인 가구로서의 어떤 제도적으로 소외된다는 것이 있다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드러나고 대선 과정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봐서 예.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꺼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어려움 중에는 당연히 성과 관련된 차별 역시도 우리 삶의 어려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의 어떤 혐오적 어떤 이야기를 좀 걷어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구체적 어떤 어려움을 좀 꺼내보자 이런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 뭐 여성가족부를 네.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네. 페미니즘 비판 글을 또 공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이대남 표심을 공약하느라고 남성 편향적 행보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언론의 비판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을 행정부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풀 건가 논의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여성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부처의 영향력을 깊이 미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는 여전히 분분한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풀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논의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성별의 시민집단을 좀 더 옹호하기 위해서 이야기된 바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남혐, 여혐 둘 다 싫어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가 연결이 됐는데요. 이런 지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구의 명칭이 여성이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겪어왔던 차별을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남혐, 여혐 둘 다 싫어. 이게 오히려 여성들이 사실 그동안에 약자의 입장에 서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딱 등치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좀 보이시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차별과 남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 자체가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바람이 있고요. 되려 이제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사회구조적 차별의 전체 크기와 그리고 남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크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혐오라고 하는 걸 좀 걷어내고 나면 그 차별이나 격차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질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하자는 어떤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화돼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청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내는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권지웅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